네, 스테이징 영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징 영역. 네, 요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어,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어떤 식으로 이제 복잡한 파일, 폴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좀 아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단한 파일들, 요런 거죠. 한글 파일이라든지, 워드 파일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파일 하나만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요. 파일에서 저장 누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밋이 최종 저장이라고 했으니까 저장을 한번 딱 하게 되면은 모든 파일들이 한꺼번에 촥 저장이 되는 형식으로 되면 좋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하시던 아니면 이제 친구랑 작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시던 아니면 혼자 개인 프로젝트를 하시던 아시겠지만 작은 응용 프로그램이더라도 작은 소프트웨어더라도 한 개의 파일로 뭔가를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일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건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만 저장하고 싶은 경우가 생겨요. 이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복잡하죠. 현대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술 다루고 있으니까 Git이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 어떤 코드를 쓰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GitHub 키. 여길 가면요. 우리 같이 봤던 저장소죠? 지옥에서 온 정보관리 기술 얘기할 때 보면요. 한번 이렇게 폴더 구조 볼게요. 폴더가 지금 한 번에 눈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이 안에 파일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 폴더도 당연히 여러 가지니까 엄청 하나의 저장소지만 엄청 많은 폴더와 파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다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현대 응용 프로그램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건 어쨌든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최종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 이외의 파일도 건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건드릴 때도 있고 고양이가 와서 막 키보드를 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운영체제의 특성상 만들어지는 혹은 수정되는 파일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저장을 할 때 커밋을 만들 때는 정확하게 이 커밋 메시지에 해당하는 변경분만 이 커밋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때 제가 파일이 3개가 있어요. 워킹 디렉토리에 파일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기능에 연관된 파일은 파일 1, 2이고 요걸 이제 파일 1, 2만 이제 수정한 다음에 이제 얘를 커밋으로 최종 저장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파일 1, 2 같은 경우는 로그인 기능 구현에 관련한 파일이라고 해볼게요. 파일 3은 로그인 기능과 관련이 없는 파일이에요. 그렇게 가정해볼게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커밋을 만들 때 로그인 기능 구현이라고 메시지를 적어놨는데 이 커밋에 만약에 파일 3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커밋의 이력을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커밋 이력은 로그인 기능 구현인데 파일 3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로그인 기능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파일 같아 보이는데 코드 같아 보이는데 이 커밋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징 영역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커밋, 내가 만들고자 하는 커밋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파일을 먼저 스테이징 영역에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커밋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스테이징 영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커밋은 다시 커밋 언제 만드는지 커밋은 언제 만든다고 했죠? 빨간 글씨로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커밋은 논리적 변경이 있을 때 만든다.
근데 그 논리적 변경에 해당하는 설명은 커밋 메시지에 적는다. 네, 적거든요. 커밋 메시지에. 근데 만약에 특정 커밋에 이 논리적 변경에 해당하는 커밋만, 코드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파일이 혹은 코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리뷰 대상이에요. 코드 리뷰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대회 같은 거를 저는 심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멘토링 해드릴 때나 그럴 때 이제 커밋 메시지와 다른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감점을 시켜요. 아니면은 이제 멘토링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회사에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네. 내가 커밋을 만들려고 할 때 커밋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애들만 스테이징에 올려놓고요. 스테이징 영역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커밋을 만들면 됩니다. 이 스테이징 영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또 이제 또 처음 보는 단어여가지고 이 스테이징, 스테이지 요거 단어를 좀 찾아보는 게 좋긴 한데요. 찾아볼게요. 찾아서 찾으면은 세 번째 뜻 중에 뭐 연극 공연 등을 뭐 개최하다, 무대에 올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코딩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컴에서 포함시키고 싶은 애들만 무대 위에 딱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무대 위에 올라가는 애들만 저장할 거야 라고 해서 커밋을 만드는 거죠. 이 스테이징 영역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커밋을 논리적인 단위로 잘 쪼개기 위해서는 얘를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커밋 만들기 전에는 항상 스테이징 영역에 어떤 파일들이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올립니다. 이거 중요해요. 참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인터랙티브 리베이스 요거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여러분들과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요런 숨긴 파일들이 생겨버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인텔리제이 계열 아이디로도 이 저장소를 한번 열었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말고 비주얼 스튜디오로도 요걸 열었거든요. 네. 어쨌든 뭐 운영체제 혹은 내가 쓰는 운영체제나 특정 응용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파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예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표정 저장을 하려고 할 때, 커밋을 만들려고 할 때, 일단 커밋 만드는 거는 우리 배우지 않았으니까 설명만 드릴게요. 커밋을 만들려고 할 때, 얘네들이 무대에 올라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4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커밋 메시지를 4번 항목 추가라고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럴 때 얘만 스테이징 영역에 올린 다음에 커밋을 만들어야겠죠? 이런 애들은 포함되면 안 돼요. 그 커밋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파일들을 커밋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스테이징 영역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스테이징 영역은 불필요한 파일들이 커밋에 포함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중간지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파일만 스테이징 영역에 올리는 명령어를 알아줘야겠죠? 명령어는 스테이징 영역에 특정 파일을 추가한다는 의미에서 git add 명령어를 쓰면 돼요. 한번 git add 명령어 써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우리 인터랙티브 리베이스 프랙티스 요거 가신 다음에요. 저처럼 4번 항목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git 스테이터스를 칩니다. 상태 확인 한번 먼저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수정한 파일에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제가 칠 수 있는 명령어에 대한 것도 다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add 명령을 치면은 이 변경 사항들이 커밋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체크한 명령어를 해서 이 변경문을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 두 번째 거는 두 번인가 세 번 실습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리고 요게 또 보여요. 이러는 당연히 커밋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만 한번 스테이지 영역에 올려보겠습니다. add하고 readme.md 이럴 파일명도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명이라든지 폴더명은 반드시 자동 완성 기능 사용해서 하세요. 오타를 최대한 줄이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드 하면은 저는 이렇게 바뀌게끔도 다 세팅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는 이 리드미 파일이 모디파이드 되긴 했지만 아직 페이지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지금은 페이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커밋할 준비가 된 파일이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스테이징 영역에 올린 파일을 다시 언스테이지 하려면 어떤 명령을 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도 다 나와요. 이 파일을 무대 위에 올렸어요. 그럼 야, 너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 한번 해볼게요. 리셋, 헤드 하고 리드미 이렇게 하면요. 얘가 무대에서 내려오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졌죠? 그래서 헤드, 리드미 다시 하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스테이징 영역에 이 파일 올려보도록. 다시 올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무대에 올리고 그 다음에 커밋을 만들면 돼요. 이게 이제 애드 명령어의 역할이에요. 특정 파일만 이제 스테이지 영역에 올려서 그 파일만 커밋에 포함시킬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이 애드의 명령어고요. 그 애드 명령어 쓸 때 조금 몇 가지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 혹은 이상하게 가르치시는 분들 혹은 이상하게 기술 블로그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 문서 보면요 가끔씩 git add 명령어를 사용해서 뭐뭐를 한다 이렇게 적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문서 적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git add 명령어가 뭔지를 알고 쓰세요. 이거를 쓰고 싶으시면요. 자, 제가 사례 보여드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인텔리제이 아이디 요거죠. 여기서도 파일을 열었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 사용해서도 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파일이 생겨버렸어요. 숨긴 폴더. 네, 숨긴 폴더가 생겼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애드 해볼게요. 그리고 상태 확인해 볼게요. 그럼 얘네들도 다 스테이징 영역에 포함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문서 쓰시는 분들 좀 조심하세요. 뭐 애드 명령을 사용하는데 뭐 이거 점 쓰는 문서 있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주니어나 취준하시는 분들 봐드릴 때 그분들이 어떤 문서를 보고 학습하시는지도 보면서 코칭 해드리거든요. 근데 문서 중에 이 네드 점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걸 언급하지 않은 채 이거 쓰라고 하면요. 그 문서 보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은 깃을 제대로 모르는 분이 문서를 쓴 거를 보면은 학습하는 사람들한테 안 좋거든요. 물론 그 git add 명령어를 git add 점을 쳐도 괜찮은 경우가 있긴 있어요. 저도 이거 쓰긴 써요, 일할 때. 네, 근데 먼저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건드려진 파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얘를 저는 쓰거든요. 그런 부가 설명 없이 초보자가 보는 파일인데 얘를 쓰라고 부가 설명 없이 얘를 쓰라고 하면요. 이런 파일들이 커밋에 포함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수해서 불필요한 파일들을 저장소에 포함시킨 사람이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불필요한 파일을 포함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장소를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면접관이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이런 파일들이 커밋에 포함되면 안 되는 파일들이 그 지원자가 만든 저장소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얘 깃 사용할 줄 모르는구나라고 그냥 한 번에 파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탈락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git add 점 명령어는 반드시 주의해서 사용하시고 부가 설명 없이 이 명령어를 쓰라고 하는 글이나 강의를 보시면요. 약간 걸러 들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git add 점 명령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애들은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애들은 설정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엔지니어가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이 에디터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든 거가 포함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설정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버리고 그걸 내가 땡겨와서 쓸 때는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제가 뭐 겪었어요, 실제로. 네. 이걸 포함시키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포함시켜서 해서 제 환경이 꼬였던 경험이 있거든요. 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 또 그때도 삽질을 했죠, 어쨌든. 예. 그래서 이런 파일들, 이런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git add 점 명령은 주기에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이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git reset add 하고 점에서 다 돌려볼게요. 점은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git reset head하고 점 하면은 모든 파일들, 스테이징 영역에 올라가 있던 모든 파일들이 다시 언스테이지 됩니다. 아까처럼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얘만 다시 스테이징 영역에 올려보겠습니다. 리드 이렇게 하면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정 파일을 스테이징 영역에 올리고요. 이제 명령으로는 사실 저도 잘하진 않아요, 솔직히. 저는 이제 툴을 주로 쓰는데요. 지금 보면은 건드려진 파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 자의에 의해서 제가 자의에 의해서 얘를 건드렸죠. 다시 내려볼게요. 요거를 이제 언스테이지 다시 해볼게요. 자의에 의해서 제가 건드린 파일도 있고 그리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건드려진 파일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코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작게라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밋에 포함시킬 파일들이 한 개만 있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여러 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언제 달 일이 git add readme 뭐 vsc.xml 그리고 뭐 .git ignore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시 해볼게요. readme 말고 IDE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매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두 파일을 스테이지 영역에 추가했어요. 명령을. 그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툴을 쓰는 거죠. 이렇게. 언스테이지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체인지에서 스테이지를 하고 싶으면은 특정 파일을 스테이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합니다. 언스테이지, 스테이지. 여기 보면 요 항목들이 이렇게 보이죠? 쫙쫙.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뭐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애드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git add 명령어를 알아두셔도 좋지만 실제로 일을 할 때는 많은 파일을 한꺼번에 애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GUI 툴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텔리J 계열 ID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좀 자바 쓰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쓰시니까 여기서 컨트롤 K를 누르면은 이제 그 커밋 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열어서 내가 원하는 애만 뭐 쫙쫙 체크해서 이제 커밋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주로 제 주력 에디터가 요거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라고 한번 케이스를 보여드린 거고요. 어쨌든 스테이징 영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밋 메시지에 해당하는 변경본만 반드시 커밋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미래의 나에게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의 나든 아니면 이제 내가 퇴사하고 나의 작업을 이어서 할 사람이든 그 사람들한테 혼돈의 여지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테이징 영역을 잘 관리하셔서 커밋에는 커밋 메시지에 해당하는 파일들만 추가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it add 명령어랑 실수로 파일 애드했을 때 언스테이지 하는 방법
명령어랑 그리고 그 GUI 툴 사용해서 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럼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김에 git ignore 파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해서 요거 역할을 설명드리면 좋은데 뭐 운영체제나 쓰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주로는 이제 IDE 이겠죠? 쓰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혹은 뭐 프레임워크 언어에 따라 의도치 않게 저장소 내에 파일이 생성되거나 파일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까 보여드렸죠? 케이스? 요걸로 파일 열었을 때 인텔리J IDE로 파일 열었을 때 요런 애가 이 숨긴 폴더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VS 코드 말고 VS죠. 비주얼 스튜디오로도 요거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생겨버렸어요. 어쨌든 불필요한 파일들이 생성되거나 파일이나 폴더가 생성되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던 파일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방지하는 절차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뭐 의도치 않게 생성된 애들 혹은 수정된 애들을 커밋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실제로 실무에서는 요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네,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거의 모든 저장소에 이 파일이 있어요. 네. 지금 요 폴더에도 git ignore 요거에 있죠? 네, 그리고 뭐 볼까요? 뭐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뭐 텐서플로우 많이 쓰시죠? 텐서플로우 GitHub 가볼게요. 텐서플로우 GitHub 가면은 여기 있죠? git ignore 파일.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는 분들은 리액트 다들 아시니까 리액트 저장소 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자바 스프링 하시는 분 가볼게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거의 모든 오픈소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회사에 있는 저장소도 마찬가지로 모든 저장소에 이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건 이제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운영체제도 다르고 주로 쓰시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다르고 뭐 프레임워크는 라이브러리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git ignore 파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된다라고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저장소 만들 때마다 git ignore 파일은 무조건 만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리고 뭐 구글 키셔서 git ignore 제너레이터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자동으로 이그노 파일을 생성해주는 좋은 웹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요. 자신의 프로젝트에 꼭 맞는 git ignore 파일을 만드세요라고 나오죠. 그리고 본인의 프로젝트 혹은 본인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어떤 운영체제인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나오거든요. 운영체제, 개발 환경, 프로그래밍 언어로 검색하라고 나와요. 저는 지금 윈도우 쓰고 있잖아요. 해볼게요. 그리고 뭐 있었죠? 뭐라고 하나 거기 운영체제 개발 환경 프로그래밍 언어 윈도우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리고 제 주력 언어는 뭐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안 나오네요. 이럴 수가. 그러면 전 솔리디티도 요즘 러스트 할게 러스트. 네, 저희 회사는 그 러스트로 스마트 컨트랙트 짜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나 본인이 주로 쓴 에디터나 아이디 그리고 운영체제에 맞는 이런 무시해야 될 파일들. 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이나 폴더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뷰지어 스튜디오 코드도 얘가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런 애들을 막 수정하거나 생성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커밋에 포함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얘를 복사하시고요. 이렇게 여기서 만드시는 거죠. 뉴 파일에서 git ignore 하세요. 그리고요, 여기다 이제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그노 파일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이거 꼭꼭 반드시 하세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서류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포함이 되면 안 되는, 저장소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 파일들이 저장소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서류 탈락시키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네. 물론 오픈소스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꼭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네. 저장하려고 해도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도 저는 지금 이 VS 코드랑 인텔리제이 아이디에 관련한 거는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버린데 아예 이렇게 해봅시다. 네, 제가 여기서 윈도우에 비주얼 스튜디오랑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그리고 인텔리제이 요거랑 그리고 이렇게까지만 해볼게요. 그리고 생성해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A,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셋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대드 점 해볼게요. 그럼 아까와 다르게 뭔가 포함이 안 되죠? 조금 달라요. 얘가 왜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긴 하는데 기디그노 파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리셋 헤드 하고 헤드 해볼게요. 이거 상태 확인. 다르죠 아까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파일이 add 명령어를 사용해도 포함이 되지 않게끔 아무리 내가 실수를 해도 포함이 되지 않게끔 장치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git ignore 파일 세팅하세요. 앞으로는 그냥 저장소 만들 때는 ignore 파일을 무조건 같이 세팅한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git ignore 파일의 역할 한번 설명드렸고 그러면은 스테이지 영역이랑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번엔 진짜 커밋 만드는 거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